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5명의 내각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민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어떤 인사들이 지명됐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지명했습니다. 김 지명자는 교육 현장에서 진보적인 교육 정책을 실천해 왔는데요. 민선 1, 2기 경기도 교육감 시절엔 무상급식과 학생 인권 조례 등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상곤 지명자가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입시 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냈던 안경환 서울대법대 명예교수가 지명됐습니다. 안 지명자가 검찰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소개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꾸준히 하마평에 올랐던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지명됐습니다. 송 지명자는 건양대 군사학과 석좌 교수를 역임했고 국방부에선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일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김은경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가 지명됐습니다. 김 지명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지속가능발전 비서관과 민원제안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명됐는데요. 조 지명자는 노동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로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부소장을 맡았습니다. 청와대는 인사 발표를 하면서 조대엽 지명자는 과거 음주운전, 송영무 지명자는 위장 전입 사실이 있다고 미리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고용 절벽 심각성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을 원만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추경 예산을 설명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열립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4일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5일에 각각 실시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내일 인사청문 특위와 정무위 회의를 열고 김희수,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서남부 일부 지역과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신호가 먹통이 되거나 엘리베이터가 중단돼 시민들이 갇히는 등 곳곳에서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갑작스런 정전으로 신호등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차들이 서로 뒤엉켰습니다. 아파트에선 엘리베이터 안에 주민들이 갇혀 구조대원들이 긴급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 관악구 등 서울 서남부 지역과 경기도 광명시 일대 30만 가구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건 오늘 오후 12시 50분쯤입니다. 전기 공급은 30분 만에 재개됐지만 일대 쇼핑몰과 영화관, 공장 등의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시민들은 SNS를 통해 정전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오늘 정전 사고와 관련해 오후 2시 반까지 모두 270여 건의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만 승강기 갇힘 신고 54건 등 모두 17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교통신호기 200여 곳이 정전됐다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광명에 있는 영서변전소에서 기능장애가 생기면서 전력 공급이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서변전소는 광명과 구로, 금천 지역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한전은 영서변전소의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전국 모든 가축거래 상인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가출 방역 심의회를 열고 오늘 자정부터 25일 자정까지 2주 동안 전국 가축 거래 상인의 닭,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 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 AI 발생지에 한해 시행 중인 살아있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 금지 조치 역시
오늘 자정부터 일주일간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5.18 단체가 전두환 회고록의 판매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민변과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 등과 함께 내일 광주지방법원에 전두환 회고록 판매와 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5.18 재단은 전두환 회고록에 5.18에 북한이 개입했고 민간인 살상이나 계엄군의 발포 명령이 없었다는 내용 등 10여 가지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위험 요소로 지목되는 가계부채가 주요 43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상승폭은 1년 만에 4.7%포인트 상승하며 노르웨이와 중국의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로 세계 8위를 기록하며 미국과 유로존, 일본, 영국 등 주요 경제 대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볕이 강하게 쏟아지면서 서쪽 지역 곳곳은 기온이 껑충 올랐습니다. 지금 서울이 28.4도, 광주는 30도 가까이 올랐고요.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방은 강릉이 20도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선선합니다. 지금 전국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부산 지역은 오존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앞으로 두어 시간가량은 계속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차츰 구름 많아지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낮 동안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아져서 서울 27도, 대구 24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